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과 지금 우리의 체력과 상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닌 남,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MCN 산업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는 어떤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것 또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에이스탁이라는 회사가 베트남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눈으로 본, 직접 피부로 느낀 베트남은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베트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베트남에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베트남에서 MCN 산업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산당이라는 제1당을 1당이 이제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죠. 영토는 한반도 대비 1.5배인데 나라가 굉장히 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남북으로 굉장히 길죠. 양옆은 굉장히 좁고 남북으로는 1700k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언어도 많이 다르고요. 당연히 문화나 시장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달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억 명이 조금 안 되는 9,50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인구가 있고요. 7년간 1인당 GDP는 계속 성장해서 2.5배가 성장하는 등 꾸준히 엄청난 상승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도시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도시인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호치민시에 진출을 해어 있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호치민시를 위주로 사업을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소비 성향인데요.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가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졸초임 한국 돈으로 27만 원,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런 국가에서도 100만 원을 훨씬 넘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사고자 하는 물건은 꼭 산다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시장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소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뷰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대한 소비 성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PR한다거나 릴레이션십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IT 환경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좀 열악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IT 환경에 매우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데스크탑 시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데스크탑 시대를 그냥 뛰어넘고 바로 모바일 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결국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한데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그런 허름한 1,000원, 2,000원짜리 쌀국수집에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을 정도로 어느 가게에서든 어느 시장에서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성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보시면 인구의 55% 정도가 스마트폰을 소비를 하고 있고, PC 노트북은 46%, 태블릿 12%, TV 스트리밍 기기 2%의 수준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수로 추산을 하자면 9,500만 명의 인구수 중에 약 5,500만 명 정도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소비는 약 인구의 3,8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과 17년 사이에는 이제 4G 서비스도 상용화됐고요. 2020년까지 스마트폰 이용 비율은 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대1의 비율로 현금의 우선 사용 소비율이 가장 높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바일 비즈니스의 큰 장애 요소죠. 모바일 플랫폼으로 접속을 해서 고객이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현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예로 베트남의 배달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서비스 앱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주문을 하더라도 결제를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은 배달 서비스 내에서 하고 배달원이 오게 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카카오톡 같은 국민 메신저가 하나 있는데요. 잘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약 5,5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이 5,500만 명 정도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 국민들의 아주 국민 앱입니다. 그런데 이 잘로라는 서비스에서도 아직 정확한 수익 모델을 찾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비즈니스에 신용카드를 얹을 수 없다라는 장애 요소가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사업 및 결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 베트남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사업자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이 매력적인 것은 이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 거점 가치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도시에서 해외 주변 국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 등으로 진출하는 그 물리적 거리가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가깝고요. 또한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자기기 활용하는데 좀 더 익숙하다는 거겠죠.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즉흥적인 소비 성향이 좀 많고 본인을 위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사항이겠죠. 베트남 시장을 대표하는 투자국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 진출이 가장 활발하고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5,600여 건의 FDI 직접 투자 비율이 직접 투자 건수가 발생을 했고 약 4,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베트남 1위 투자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2위 일본과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역시 매우 좋습니다. 베트남인들의 가장 우호국은 지금 문화적으로는 미국인 것 같고요.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 전체적인 국가 수로 봤을 때는 5위권 안에 한국인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이미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같은 한류의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국내 대기업 위주로 공장을 설립하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약 2년 전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조사를 했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스탁은 생활과 IT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컨텐츠 플랫폼 전문 회사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탁의 플랫폼을 통해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SBS CNBC라는 방송국과 함께하고 있는 커닝이라는 증권 플랫폼,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함께하고 있는 케미스터디라는 입시교육 플랫폼,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강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화상영어 컨텐츠인 클라소,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 방송하는 방송 플랫폼인 에이블캐스트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탁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정도의 시장 탐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보냈고 경쟁사와 서비스 그리고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관계를 중시하는 베트남 사회 문화였는데요. 이건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또한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서로의 이득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일예로 저희가 재밌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지 플랫폼 개발 회사와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발주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저희가 발주를 의뢰를 할 때는 굉장히 저희의 가이드, 여행 가이드를 자처할 정도로 저희한테 굉장히 헌신적이다가 저희가 발주를 끊게 되니까 저희 연락조차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계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일반적인 관계를 쌓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언더머니가 사실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안을 비롯한 많은 업체나 이런 곳에서 언더머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앱 기반 비즈니스 장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내놨던 그 솔루션은 바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요새 굉장히 여행국으로 핫하잖아요. 베트남을 방문을 하는 현지 관광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판단으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게, 런칭한 게 바로 욜로 트립메이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잘 아실 텐데, 요새 외국에서는 현지 쉐어하우스를 통한 이런 여행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월 12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인데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쉐어하우스 플랫폼도 역시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판매하는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30일이라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 또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한 저희는 욜로 트립메이트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고, 이 서비스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호스트와 또 이를 이용하는 게스트가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상품들을 결제할 수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16년 6월에 저희가 직접 런칭을 했고요. 여기에는 또 7개국 200여 명의 호스트들이 참여하는 등 현재 반응 또한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가 다각화된 베트남 시장 분석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탑 SNS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페이스북, 또 하나는 유튜브,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잘로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은 베트남 국민 7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홈쇼핑과 같은 쇼핑 방송들이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된 상품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거래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컨텐츠에 대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검열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한 영상 컨텐츠도 지금 소비의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의 영상 컨텐츠 소비는 지금 성장세에 있는데요. 베트남 내 디지털 기반 시설이 빠른 속도로 발전됨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 행동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영상을 시청하는 기기는 불과 1년 만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베트남에서 온라인 영상기기 시청 기기가 PC가 91%였습니다. 스마트폰이 결국 39%에 불과했었는데 2016년도 불과 1년 만에 PC가 58%, 스마트폰이 62%로 조사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 같은 추세로 현지 청년층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TV 채널들도 지금 유튜브 채널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빈롱이라는 성에서 TV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는 2014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개발을 했고 해당 채널로 3억 뷰를 기록을 하는 등 지금 채널을 영상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잘로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환경에 맞게 개발이 되었고, 카카오톡, 라인 메신저를 제치고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기본 메신저 기능을 탑재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다각화 중입니다. 웹사이트 분석회사 시밀러웹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베트남 인기 웹사이트는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순이고요. 베트남의 유튜브 인기 채널은 보시는 것처럼 음악, 그리고 어린이 방송 위주입니다. 어린이 방송이 저렇게 2위, 3위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국민의 50%가 30대 미만, 굉장히 어린 층, 젊은 층에 편중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인데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에이터죠. 베트남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일상이나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한 채널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요약한 영상 콘텐츠입니다. 3번이죠. 이성에게 어필이 될 만하나요? 제가 볼 땐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GD 노래였나요? 네, 이렇게 13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넘기겠습니다. 어떠세요? 비포와 애프터가 사실 공감은 많이 안 되죠. 비포랑 애프터가 좀 동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송출을 함으로써 많은 페이지 뷰나 아니면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브이로그라고 하는데요. 비디오 블로그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내의 광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컨텐츠들을 생성을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상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행입니다. 인기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용 채널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환경상 MCN 시장은 아직은 미흡한 단계입니다. MCN은 지금 시장 형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형성을 위한 환경이 구축이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송출되기가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는데 최근에는 4G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 형성이 진행 중이고 별도 지침이나 제약사항이 없어서 능동적인 컨텐츠 제작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 이념에 반하는 컨텐츠에는 법적으로 큰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스탁이 판단한 베트남 MCN 시장 접근 팁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눈으로 가서 보면 느낄 수 있는, 눈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특성 또한 파악하기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과 현지 기관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